현금 12억 원 보유 최소 5만 명 이상, 이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분양 시장의 최대 기대주였던 잠실 르엘의 청약이 끝났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특히 이번 잠실 르엘의 분양의 경우 부동산 대출 6억 규제가 시행된 후 메이저급의 첫 단지라 매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잠실 르엘의 분양 가격은 5구제곱미터 기준 16억 원선, 74제곱미터 기준 18억 원선, 즉 주변의 시세보다 10억 원 정도 저렴하여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었는데요. 반면 실제 10억 원 이상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해서 분양의 결과가 어떨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성적표를 열어보니 청약의 결과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무려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와우, 10만 명이다. 내용을 보면 특별공급 87가구 모집에 36,626명이 몰려서 761대1의 경쟁률, 그리고 일반 공급 110가구로 모집하는 1순위 청약을 진행했었는데 69,476명이 몰려 631대1, 둘 다 합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는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5구제곱미터 분양가는 16억 원선, 일반 분양만으로는 32,000명, 74제곱미터 분양가는 18억 원선, 일반 분양만으로는 24,000명이 몰렸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인원입니다. 시세에 차익이 많이 나서 많은 수의 인원이 몰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 중 당첨되는 인원은 어차피 몇 분 안 되시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청약에 떨어진 이들이 언제든 다른 부동산 분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할 수 있어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즉시 부동산을 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중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인원을 어림잡아 생각해 보면 청약 인원 10만 명 중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청약한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5만 명 정도는 현금 10억 원 전후의 자금을 이래저래 준비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다음번 청약을 기다릴지 아니면 실수요로 매수에 나설지 궁금한데요. 만일 이들이 지금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괜찮은 지역을 급히 떠올려보면 크게 4가지 지역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우선은 성동구와 광진구의 구축 25평형 아파트들입니다. 자금의 규모로 볼 때 이 지역의 구축 34평형이나 신축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 성동구의 2001년도에 준공한 대림 강변타운 24평형 정도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성동구, 광진구 두 지역은 송파구와 인접하고 서울에서도 좋은 지역이라 가격에 맞춰 이들 지역 구축 24평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지역의 신축급 24평형인데 이들 지역의 신축급 34평형으로는 못 가더라도 신축급 24평형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서 2021년에 준공된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폴이라든가 강동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등 이들 지역에서 신축급 24평형은 이분들의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곳은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의 주공아파트인데 주변 마곡지구에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있고 6억 원 전후의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도 있어 최근에 마곡의 전세난과 맞물려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도로는 분당 지역의 2성급 아파트 단지 32평형이 떠오르는데 분당의 1성급인 서현 삼성이나 순회 양지마을 등으로는 가격이 맞지 않지만 임해동의 금강이나 동신아파트 같은 지역은 충분히 이들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냥 개인적으로 저 금액에 맞춰 이동할 수 있는 곳들을 잠시 떠올려 본 것이니 편하게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아무튼 아이러니하게도 대출 규제 6억 원으로 이번 청약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현금 부자들의 일정 수의 규모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은 경제 상황 움직임에 따라 선택을 할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들은 움직이겠죠. 저는 부동산 향후 가격은 물가 상승 기조, 더 늘릴 수 없는 공급 부족,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세난으로 인해 집값은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도 한 번쯤은 현금을 보유한 이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